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종원의 역학골프 강의 주제는 인-아웃 스윙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수직면에서 약간 뒤로 경사진 스윙 평면의 특성상 충격 전후 수평면에서의 스윙 진로는 원호를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스윙은 헤드가 골프공과 충격 접촉하는 2000분의 1초 동안 스윙 진로와 타면 모두 표적선에 정확히 정렬하는 인 스윙입니다만 실제 실현하기 매우 어려워 엄밀한 의미에서 대부분 아웃인이나 인-아웃 스윙을 하게 되지요. 이 중에서 아웃-인 스윙은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이 되기 쉬워 비거리 손실이 커서 되도록 피해야 할 스윙으로 알려졌고, 반대로 대부분 경기자는 비거리 손실이 비교적 적은 드로우나 훅 구질이 되기 쉬운 인-아웃 스윙을 선호합니다. 정타에서의 구질은 보통 수평면에서 스윙 진로 기준 타면 수직 방향을 나타내는 페이스각의 부호와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즉, 아웃-인 스윙에서는 양의 페이스각, 인-아웃 스윙에서는 음의 페이스각이 되므로 각 효과의 원리에 따라 횡회전과 수평 발사각이 정해지고 구질이 결정된다고 흔히 설명합니다. 그 근거는 근본적으로 인의 기본 스윙에서는 페이스각이 0이므로 횡회전이 없고, 따라서 똑바른 구질이 된다는 가정에 따른 직관적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가정이 맞지 않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페이스각이 0이라도, 즉 이상적으로 스윙 진로와 타면이 모두 표적선에 정렬된 정타라도 페이드 구질이 됩니다. 그 이유는 클럽 헤드가 스윙 원호를 따라 골프공과 충돌 접촉할 때 직선 운동뿐 아니라 회전 운동도 하여 기어 효과로 골프공의 반대 방향의 횡회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골프공과 충돌하기 전 클럽 헤드가 어떤 회전 운동을 동반하는지, 그리고 회전 운동을 동반한 헤드 충격점의 속도와 기어 효과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헤드 타면이 표적선을 향해 정렬하는 충격 시점 기준 약 0.04초 동안의 스윙 궤도를 평면과 정면에서 보면 모두 90도 정도 회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타면이 평면과 정면에서 비슷한 정도로 회전한 후 표적선에 정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샤프트 축을 비틀어 헤드를 표적에 정렬할 때의 헤드 회전 속도의 수평과 수직 성분이 비슷하게 됩니다. L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헤드 속도 94마일/h를 기준으로 할 때 헤드 회전 속도의 수평과 수직 성분이 모두 약 445rpm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때 두 성분의 벡터 합인 헤드 회전 속도는 630rpm이 되고 수직 수평축에 대해 45도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림처럼 헤드 속도 94마일/h인 L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헤드가 골프공과 충격 시 횡회전 속도는 445rpm으로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만약 헤드의 횡회전이 없고 스윙 진로와 표적선이 일치하고 또 타면 정렬이 잘 된 상태의 정타라면 골프공은 횡회전 없이 똑바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실제는 드라이브 헤드의 반시계 방향 횡회전 속도 때문에 충격 접촉하는 순간 골프공은 기어 효과로 시계 방향 횡회전 속도를 갖게 되어 페이드 구질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아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똑바른 구질로 만들려면 스윙 진로를 표적선에 대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인-아웃 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강체의 평면운동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링공이나 당구공이 똑바로 평지를 굴러가는 운동 해석에서는 공의 무게중심을 포함하고 회전축의 수직인
원형 단면의 운동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르는 공의 운동은 회전 없이 공 전체가 움직이는 병진 운동과 무게중심에 대한 순수 회전 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A와 B를 잇는 수직선상에 있는 점들의 병진 속도는 무게중심의 속도와 같고 회전에 따른 각 점의 접선 속도는 무게중심으로부터 해당 점까지의 거리의 회전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각 점에서의 속도는 회전에 의한 접선 속도와 무게중심의 속도를 합하면 됩니다. 만약 공이 미끄럼 없이 구름 운동만 한다면 지면과의 접촉점 A에서의 순간 속도는 0이어야 합니다. 즉 A점에서의 회전에 의한 접선 속도와 무게중심의 속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합니다. 그 결과 A에서의 속도는 0, 맞은편 B는 무게중심 속도의 2배가 됩니다. 즉 공은 A를 순간 회전 중심으로 회전 운동만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 공의 앞뒤 C와 D를 잇는 수평선상에 있는 점들의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각 점의 병진 속도는 무게중심의 속도와 같고 역시 공의 회전에 의한 공 접선 속도는 무게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때는 전과 달리 무게중심의 속도 방향과 회전에 의한 접선 속도 방향이 직각을 이루므로 그림처럼 벡터 합으로 각 점에서의 속도를 구합니다. 앞서 두 결과를 합성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의 각 점은 순간 회전 중심인 A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속도 크기는 A점과의 거리에 비례하고 방향은 A점과 해당 점을 잇는 직선의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 점에서의 속도 크기뿐 아니라 방향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A점에서의 회전 속도는 무게중심에서의 회전 속도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여효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여효과는 헤드가 회전하면서 충격 접촉 시 맞물린 한 쌍의 기어처럼 골프공의 반대 방향의 회전 속도를 전달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빗맞은 타구 이외에 정타라도 헤드가 회전하면서 충격 접촉할 때 역시 발생합니다. 타면이 표적선에 잘 정렬된 상태에서 표적선을 향해 똑바로 헤드가 스윗 스폿에서 골프공을 정상 타격하는 경우 충격점인 스윗 스폿의 타면 수직 속도 성분도 헤드 속도와 크기와 방향이 같게 되고 골프공은 표적을 향해 똑바로 날아갑니다. 이때 만약 헤드가 반시계 방향 회전 속도로 회전하면서 진입한다면 충격 순간 스윗 스폿에도 타면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이 생기고 서로 직각인 수직 및 접선 속도 성분의 벡터 합은 스윗 스폿의 순간 속도가 됩니다. 한편 스윗 스폿에서의 타면 접선 방향 속도 성분은 충격 접촉 시 기여 효과로 골프공의 시계 방향의 회전 속도를 주게 됩니다. 수평면에서 골프공의 횡회전이 걸리면 마그누스 효과로 횡회전 방향으로 휘는 페이드나 슬라이스 구질이 탄도를 만듭니다. 이 현상을 기어 효과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스윗 스폿의 속도 방향과 표적선이 이루는 각이 페이스 각이 되므로 똑같은 현상을 각 효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스윗 스폿에서의 속도 방향을 스윙 진로로 대치하면 스윙 진로에 대해 타면이 열린 상태이므로 자연 페이드 구질의 탄도를 만들게 되지요. 만약 그림처럼 적절한 인아웃 진로로 헤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 헤드 속도와 헤드 회전에 의한 접선 속도의 벡터 합인 스윗 스폿에서의 속도 방향이 표적선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즉, 스윗 스폿에서의 기여 효과에 의한 횡회전과 각 효과에 의한 횡회전이 상쇄되어 횡회전 없이 표적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구질이 됩니다. 실제 경기자는
헤드의 무게중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무게중심의 진로를 제어하면서 스윙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무게중심보다는 손잡이를 통해 헤드에 연결된 샤프트 끝부분의 진로를 조절합니다. 그림처럼 샤프트 연결부에서의 스윙 속도는 헤드 중심 속도와 헤드 회전 속도에 의한 연결부에서의 접선 속도의 벡터 합이 되는데 헤드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지만 샤프트 연결부도 그 절반 정도 각도의 인, 아웃 스윙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어 효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헤드의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는 실제 스윙 진로를 제어하는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헤드와 샤프트의 연결부인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스윙 속도와 헤드 회전 속도는 경기자가 스윙 원호를 그릴 때 클럽 헤드에 연결된 샤프트 끝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헤드에 전달됩니다. 즉 경기자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샤프트를 가속하고 적절히 비틀어 충격 시 스윙 속도와 헤드 회전 속도를 조절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인 스윙을 고려하지요. 이때는 헤드 회전 중심의 스윙 속도 방향이 표적선과 일치합니다. 이때 샤프트 비틀림에 따른 헤드의 회전 속도에 의한 헤드 무게중심과 스윗스팟에서의 접선 속도는 헤드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무게중심에 그대로 전달되는 스윙 속도와 헤드 회전에 의한 무게중심에서의 접선 속도의 벡터 합을 구하면 헤드 속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윙 속도는 스윗스폿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니까 이 스윙 속도와 헤드 회전에 의한 스윗스폿에서의 접선 속도의 벡터 합을 구하면 스윗스폿, 즉 정타에서의 충격점 속도가 됩니다. 이때 충격점의 속도 방향은 표적선의 왼쪽을 가르칩니다. 즉 충격점 속도 방향 기준으로 타면이 열린 상태에서 충격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선 약간 왼쪽으로 발사된 골프공의 탄도는 표적선을 가로질러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페이드 구질이 됩니다. 따라서 똑바른 구질을 구현하려면 오른쪽 그림처럼 인, 아웃 스윙을 해야 합니다. LPGA 투어 선수가 사용하는 드라이버 헤드의 질량이 200g, 수직 및 수평축에 대한 MOI가 4,500과 3,200g 제곱센티미터, 중심거리와 깊이가 39와 35mm, 편심 깊이와 폭이 17과 35mm라고 가정할 때 드라이버 헤드의 스윙 진로는 1.2도 인, 아웃 스윙이어야 타면의 표적 정렬이 잘 된 상태에서 타격 시 골프공이 횡회전 없이 똑바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회전 로프트 12.3도, 영각 3도의 올려치기가 특징인 L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타구에서의 탄도 특성을 비교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윙 진로가 똑바른 인 스윙을 기준으로 1.2도 아웃 인, 1.2도와 2.4도의 인 아웃 스윙 등 4경우의 탄도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똑바른 인 스윙에서는 회전축 경사가 플러스 13도인 페이드 구질이 되는데 비거리는 216야드, 총 거리는 245야드이고 이탈 비거리는 우측 16.6야드입니다. 똑바른 스윙이라도 이때는 페어웨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1.2도 인 아웃 스윙에서는 회전축 경사가 0도로 똑바른 구질이 되며 비거리는 218야드, 총 거리는 248야드로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2.4도 인 아웃 스윙은 똑바른 인 스윙의 탄도와 대체로 대칭 구조를 갖는 드로우 구질이 됩니다. 한편 1.2도 아웃 인 스윙에서는 회전축 경사가
플러스 24.8도로 매우 커서 슬라이스 구질이 되어 비거리 손실이 눈에 띄게 커지고 이탈 비거리도 우측 30야드가 넘어 페어웨이 안착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L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타구에서 큰 비거리 손실 없이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이려면 똑바른 구질의 1.2도 인, 아웃 스윙을 목표로 하되 0도에서 2.4도 이내의 인, 아웃 스윙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LPGA 투어 선수의 드라이버 타구에서 스윙 진로 변화에 따른 충격 및 탄도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정리했습니다. 이 그림은 클럽 헤드의 구조와 명칭을 정리한 그림으로 스윙 속도와 진로를 결정하는 헤드와 연결된 샤프트 끝의 헤드 순간 회전 중심 위치, 편심 깊이, 중심 깊이, 타면 전진의 관계를 보입니다. 제조사에 따라 무게중심에서 타면 중심선까지 거리 대신 무게중심에서 헤드 앞날까지의 거리를 중심 깊이로 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중심 깊이에서 편심 깊이를 뺀 값이 타면 전진이 되지요. 중심 깊이와 편심 깊이의 차이 또는 타면 전진이 크면 페이드성 구질의 클럽, 작으면 드로우성 구질의 클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언 클럽과 일부 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럽은 드로우성 구질 클럽에 해당하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우드처럼 샤프트 축이 타면 중심선보다 뒤에 위치한 경우만을 고려했습니다. 이때는 똑바로 스윙해도 헤드의 회전 속도 때문에 페이드 구질이 되기 쉬우므로 인, 아웃 스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라이스 구질로 고생하는 많은 경기자, 특히 초보자에게는 인, 아웃 스윙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타면 전진이 0에 가까운 우드로 교체하면 슬라이스 구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샤프트 축이 타면 중심선 바로 위에 있는 특이한 우드로 똑바른 스윙을 할 때 헤드의 무게중심은 인, 아웃 방향의 속도를 갖더라도 스윗스팟에서는 헤드 회전에 의한 속도 성분의 방향이 타면의 수직이므로 스윙 속도와 합해도 결국 같은 방향, 즉 표적선 방향이 되어 똑바른 구질의 탄도 특성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 아웃 스윙을 해야 하는 클럽은 대부분 페이드성 구질의 클럽에 국한됩니다. 참고로 이 강의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상 이종원의 역학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